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 주사파 발갱이 무리들은 원래 정신병자라기보다는 마귀들입니다. 마귀들. 그런데 오늘날 멀쩡한 애국우파 이 국민들이 이런 분들이 제정신을 잃었습니다.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제정신으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주사파 이 무리들이 공산화를 착착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주의입니다. 그리고 소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짓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스탈린이 수천만 명을 죽였다고 하죠. 그리고 중국의 마오쩌둥 또 얼마를 죽였습니까? 또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폴포트 역시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공산주의 적화가 70년대 후반에 적화가 이루어졌는데 역시 뭐 100만여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보트 피플로 또 죽고 또 이제 감금당해서 죽고 또 뭐 그냥 총살당해서 죽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은 또 어떻습니까? 김정일은 또 어떻습니까? 이들 역시 수백만 명을 때려서 죽이고 총을 쏴서 죽이고 그리고 굶겨 죽이고 등등 그리고 또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해서 죽이고 이리저리 사람들을 마구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김정은은 또 어떻습니까?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자기 앞에서 마음에 약간이라도 안 들면 죽입니다. 심지어 약간 졸았다고 해서 또 죽여버렸습니다. 참 죽이는 게 이 공산주의자들의 취미입니다. 아마도 이 문재인을 비롯한 이 주사파 이들이 공산주의 공산화 시켜서 또 사람들을 무지하게 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러기 전에 또 김정은이가 이들을 또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마구 죽입니다. 공산주의는요. 문재인은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가서는 캄보디아 국왕 앞에서 캄보디아 내전의 지혜를 배우러 왔다 이렇게 하고 또 베트남에 가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왕년에 그러니까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월남 파병을 했었는데 이것을 뜬금없이 또 사과를 한다고 그런 일을 또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문재인 주사파들은 한국 통일을 베트남 적화를 모델로 삼으려고 한다. 이런 말이 지금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베트남 적화. 베트남은 통일을 한 게 적화였죠. 공산주의 밑에서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통일을 했다는 것이죠.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베트남으로 많이 진출을 합니다. 사업차로 진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유학을 가기도 하고 또는 여행을 가기도 하고 베트남에 가보니까 참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외견상 보기에는 뭐 좋아 보입니다. 뭐 여자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 등등이 자유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뭐 즐길 만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즐길 거리가 말이죠. 그러니까 관광객으로 가서는 뭐 불만이 없습니다. 그 먹을거리도 그 값이 싸고 등등. 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베트남은 적화되었을 당시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에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생명을 잃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베트남은 공산주의 그 뼈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그 뼈대가 남아 있어서 그 뼈대를 이용해서 이들은 그 뇌물을 거두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뇌물. 그러니까 오늘날 베트남에 진출한 많은 한국분들이 얘기하기를 베트남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뇌물이면 다 된다. 그러니까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다 잘 된다. 이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베트남은 공산주의 적화가 되었는데 소수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소수. 그리고 윗대가리라고 흔히 말하죠. 윗대가리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공산적화가 될 당시에 그 중요직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나라를 다 나눠 먹었습니다. 전부 갈라서 나눠 가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베트남 하노이도 그렇고 그리고 호치민시티 왕년에는 그 옛날에는 사이공이라고 했었죠. 여기서 높은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빌딩의 주인들은 전부 왕년에 그 공산당 간부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일종의 노예라고 해야 되겠죠. 오늘날 베트남에서 여러분들은 길거리를 꽉 메우고 있는 그 오토바이를 자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빈민들입니다. 열심히 쇠빠지게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빈민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베트남을 한반도 통일의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그 내막을 잘 모르고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트남은 지금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트남 가서 어떤 말을 하다가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말이냐면 베트남 정부에 대항하는 그러한 정치적 발언을 하면 당장 추방입니다.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이 베트남에 가서 모텔이라든가 호텔 등등에서 지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이 2주일에 한 번씩 경찰서에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 경찰서에 갈 일이 있으면 경찰서에 가게 되면 그 보고된 내용이 쫙 나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꼼짝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공산주의 그 잔재가 딱 남아있고 아직도 공산주의 베트남에서는 자유가 언론의 자유라든가 이런 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약 베트남식 이런 통일이 된다면 지금 이제 주사파 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완전히 정신병적으로 지금 말을 주고받는 저자들은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지금 자기들끼리는 킥킥대고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물러서기만 하면 죽는다는 것도 각오를 하고 있겠죠. 굉장한 이런 그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렇다면 이 정도로 국가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당은,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는지, 왜 무엇을 했기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한국당 정치인들은 문재인한테 아양을 많이 떨었습니다.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문재인을 칭찬하고 또 칭찬을 넘어서 격찬을 했습니다. 갖가지 이유를 붙여서 말이죠.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싸운다고 약간 좀 기미를 보이긴 합니다만 저 정도로 싸웠어. 저들은 법이고 뭐고 없이 인민재판식으로 몰고 나갔는데 몰고 가고 있는데 지금 싸우는 게 저게 싸우는 겁니까? 지금 폼만 잡고 절에 있는 거죠. 결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판국에 지금 문재인은 탄핵거리가 넘치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한당에서는 그러니까 애국 우파의 선봉에 서서 싸워야 할, 그러니까 최전방에서 총칼을 들고 싸워야 할 그러한 자한당 정치인들은 지금 싸우는 기미가 거의 없죠? 이들은 탄핵거리가 넘치고 넘치는 문재인에게 문재인 탄핵하자 이 소리 한 번도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탄핵하자는 소리를. 왜 그렇습니까? 자한당 국회의원들이 문재인이 그렇게 겁이 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적화되고 있다는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도무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4.15 총선이 다가오니까 그저 선거운동, 공천을 받아서 선거운동해서 배지만 하나 달려고 환장을 해설치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정말 이게 염치가 없는 겁니다. 염치가 없어요. 문재인은 출생지도 불분명해요. 이게 일설에 의하면 49년생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자기는 본인의 입을 통해서 50년도 메르디소를 타고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믿기가 힘들어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다른 것을 보면 문재인은 58년도에 자기 아버지와 그리고 누나와 함께 남하했다고 합니다. 자, 그때는 이제 문재인과 문재인 누나를 데리고 문용형 씨, 자기 아버지가, 문재인 아버지가 내려왔는데 자식들을 데리고 내려온 것은 간첩이라고 하는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간첩인데 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재인과 자식들 데리고 남하했다는 것이죠. 이런 출생에 대한 비밀도 많고, 근데 여태까지
문재인이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고, 그 다음에 문재인의 여적죄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뭐 오만 가지가 많지요. 이제 주사파 이 무리들이 법이 없잖아요. 법을 다 무시하고. 그런데 이 자들이 법을 공부했다고 하죠. 뭐 문재인이 변호사였고 인권 변호사 어쩌고 저쩌고 하고, 조국 그 녀석도 뭐 법무부 장관, 법을 파괴하는 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시켜주려고 이렇게. 그리고 또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또 자기들의 잘못을 이제 수사한다고 해서, 이게 또 당장 모가지를 날리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윤석열이 임명할 때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뭐 살아있는 권력을 뭐 성역 없이 뭐 수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인간입니까? 인간입니까 이게? 마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애국 국민들이 이들이 인간이 아님을 몰라요. 마귀라는 것을 몰라요. 그저 인간인 줄 알고 같이 오손도손 지내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애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직 많은 것 같아요. 마귀는 뭡니까? 마귀는 때려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아닌 제정신인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죠. 마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강도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도를 경찰에 신고해서 어떻게 집어넣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심한 강도 같으면 죽여야 되고, 그래야 나머지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꾸려가는 그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진짜 그런데 여러분들 웃기는 게 말이죠. 4.15 총선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15 총선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문재인하고 이 주사파 이들이 하는 행태를 보세요. 그 뭐가 법대로 되겠어요? 예? 만약의 경우에 저들이 패배를 했다고 합시다. 저들이 패배를 인정하겠어요? 절대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온갖 구실을 달아서 온갖 짓을 다 할 것입니다. 그 전에 만약 자기들이 패배할 가능성, 패배할 가능성보다는 자기들이 승리하려고 가진 수를 다 부릴 것입니다. 그 중에 수가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하고 시진핑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 도움이 어떤 것이냐 하면, 김정은은 7,000명의 사이버 특수대원들을 갖고 있다고 하고, 시진핑은 10만에서 20만 정도의 사이버 특수요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 세계를 훑고 있습니다. 엄한 나쁜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에게 들켜서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짓을 하다가. 미국도,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비트코인 내는 김정은이 걸리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저자들이 선거 때만 되면, 선거 때 4.15 선거가 투표일 전에 무슨 수를 써서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또 있고, 그래서 저들은 패배를 할지라도 절대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애국 우파 국민들은 4.15 총선에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하되
기대를 하시지 마시고 정신무장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정신무장을 제대로 하고 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4.15 총선에 대한 기대보다는 김정은에게 기대를 많이 합니다. 김정은에게. 김정은이 잘해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김정은이 잘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김정은이 죽어주는 것입니다. 한반도, 남북한을 위해서 김정은이 죽어주는 것이 덕이 되는 것입니다.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지금 죽을 가능성이 있느냐? 김정은은 몸도 신체도 비대하고 그 다음에 지병도 있고 해서 자연사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자연사보다 더 중요한 게 또 물론 이것도 자연사,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는 것도 자연사이겠죠. 스트레스를 신체적인 그러한 지병이라든가 신체가 갖고 있는 그 병도 병이지만은 이 병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느냐? 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친구, 글쎄요, 친구가 아니라 이 어린애가 지금 37살이 되죠, 올해. 근데 욕심은 무진장 많아요. 보면 이게 핵무기를 만들고 계속 만들어서 계속 쌓아두는가 봐요. 계속 쌓아두고 그 다음에 북한 전역에 지금 건설업을 벌여놨어요. 건설. 삼지연 건설이다, 온천지구, 그 다음에 원산 갈마지구 개발, 이 건설 사업장을 억수로 많이 벌여놨어요.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느냐. 예전에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는 김일성은 나름대로 카리스마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배급, 그때는 공산주의가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힘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 중국, 그리고 이제 소련, 중국의 윗성 공산 국가들 유럽에 많았죠. 그러니까 배급 제도도 원만하게 돌아갔어요. 원활하게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배급을 줄 만한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 북한의 그냥 평양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이런 곳에서는 젊은이들하고 할 것 같으면 이들은 전부 장마당 세대예요. 장마당 세대. 그러니까 김정은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첫째가 김정은이 이번만 참아라, 요번에 말인지 내가 큰 한탕을 통 크게 한탕을 하겠다 하고 이제 열차를 타고 하노이로 갔지 않습니까? 하노이. 그러니까 하노이 가서 이제 큰 한탕을 한다고 평양 시내에 큰 전광판에다가 계속 이게 중계를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하노이에서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헛방이었죠. 헛방. 큰 한탕의 헛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이 김정은은 헛방이다, 헛방. 백두혈통 그것도 이제 의심이 가는데 하는 짓이, 어린 놈이 하는 짓이 계속 바람만 잡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다가 이 건설을 벌여놨는데 건설 사업장에 젊은 사람들을 전부 동원한다 이겁니다. 군인들을 비롯해서 젊은 사람들 전부 동원해가지고 북한 전역에 이거 집에서 농사 지을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전부 강제로 동원돼가지고 노임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래가 불만이 굉장하다는 거죠. 불만이 치솟고. 그럼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나이 든 과부라든가 이런 이런 그러니까
아줌마들, 할머니들, 이런 분들까지도 동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거기 가서 이제 뭐 빨래를 한다든가 밥을 해준다든가 이런 등등 자비를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제 불만이 점점 고조되는 것이죠. 불만이 막 이렇게 불만이 고조되고 하니까 이 김정은은 또 걸핏하면 말이지. 뭐 전원 뭐 회의한다고 이런 거를 버리고 막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게다가 또 걸핏하면 백두산에 올라가가 말이지. 백마를 타고 와다다다 뭐 달리고 거기 또 뭐 자기 마누라를 비롯해서 뭐 또 그 누구면 이가 현송우리까지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그 모닥불을 피워놓고 뭐 이런 것도 일종의 자기들끼리 행사를 치르고 김정은이 지금 날씨도 추운데 뭐 얼어 죽지는 않겠죠. 근데 말을 타다가 뭐 쓰러졌어도 저놈이 말을 타다가 쓰러지기만 하면 그게 끝이 아니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스트레스 막 몰려오는 이런 스트레스 여러 주민들이 뭐 불만하고 막 이러면 스트레스가 굉장하겠죠. 그래서 또 저놈이 뭐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선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지금 이제 뭐 4월 15일이 김일성의 생일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필 또 대한민국의 그 선거 날이 또 4월 15일이라서 이게 또 뭐 희한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암튼 이 김정은이가 또 일설에 의하면 뭡니까 인간 병기를 또 준비한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인간 병기가 뭡니까 자살 폭탄이죠. 폭탄을 싣고 가서 뭐 짊어지고 가서 몸을 날리는 자기 뭐 한 목숨 바치는 이런 건데 자, 이 폭탄 자살 폭탄 인간 병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어떤 인간에 대한 신적인 그러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뭐 이슬람 같으면 뭐 알라에 대한 그러한 신적인 절대적인 믿음. 그런데 지금 그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장마당 세대들은 이제 김정은한테 뭐 얻어먹은 것도 없으니까 이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살 특공대 인간 병기 야 김정은이 네가 해라 네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김정은이 더 이제 뭐 화를 잘 낸다고 하니까 또 화를 여러 번 내겠죠. 화를 여러 번 내다가 이렇게 꼴까닥 하는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한 인간에 대해서 자꾸 이거 죽기를 예언하는 것 같은데 뭐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진짜 죽어야 됩니다. 남북한 대한민국과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죽어야 됩니다. 남한에도 죽을 놈들이 들어 있습니다. 죽을 놈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여야 할 놈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죽으려고 하지 않겠지만 죽여야 할 놈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려야 할 사람이 있고 살아야 할 사람이 있고 죽어야 할 사람들이 있고 죽여야 할 놈들이 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죽여야 할 인간입니다. 그리고 남한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화이팅 하시고 여기에 기대를 해봅시다. 감사합니다.